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6년 군무원 회로이론 7급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게 되면 다음 회로에서 절점 D를 접지시켰다. 절점 A의 전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를 접지했고요. A에서의 전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서 D를 0으로 두고 A와 D 사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가 좀 함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절점 A의 전위를 물어봤으니까 40, 50, 20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류 I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0과 50과 20을 더해서 110옴이 여기에 합성 저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전류를 알 수가 있겠죠. 2A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2A.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40, 여기 50, 여기 20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A 20에서 40 볼트가 여기에 걸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D를 0으로 놨으니까 여기가 40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무시하고 1번을 딱 고르게 되는 순간 틀리게 되겠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일단 회로 자체는요, 무조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에 걸려 있는 부분, 즉 여기선 A가 되겠죠. A를 0볼트로 가정하고 풀었죠. 가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왔는데, 이번엔 여길 접지를 했다니까 여기가 0볼트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0볼트가 걸리려면 A점이 40볼트여야 돼 라고는 했지만,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지우겠습니다.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려면 A가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4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보다 작은 마이너스 40 쪽으로 전류가 흐를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1번 같은 문제는 함정이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대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회로이론이든 전기자기학이든 전기기기든 문제를 풀 때 정해진 기출문제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전기자기학을 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언급을 했는데, 군무원 문제가 이번 회차는 좀 사고력을 논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듯이 딱딱 외운 기출문제로 풀이를 한다면 좀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회로이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기출문제만 외우신 분들에게는 좀 문제가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2번이었고, 여기가 왜 마이너스 40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 회로에서 전체 커패시터 마이크로페럿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써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전체 커패시터니까 합성 커패시터를 구하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C1과 C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 먼저 구해주게 된다면 커패시터니까 저항의 반대겠죠? 합분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합분의 곱이니까 220 더하기 330, 220 곱하기 3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더해주게 되면 550분의 이거 곱해야 되는데 이거 곱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아깝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써주세요. 그냥 써준 다음에 딱 이 친구 보니까 뭘로 나눠져요? 110으로 나눠지네요. 110은 5. 여기를 할까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도 나눠지죠. 그럼 이 친구 나누면 66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하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곱해줘 보도록 할게요. 132 나오나요? 132. 자, 그럼 132와 150을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서로 더해주면 282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를 마이크로페럿으로 물어봤고 이 친구들도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일부러 단위는 바꾸지 않고 그냥 더했어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정의 합성정은 단위만 서로 같으면 구한 다음에 나중에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단위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구했다. 그런데 여기가 마이크로, 여기가 피코, 여기가 나누면 맞춰줘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다음과 같은 RLC 회로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임피던스 물어보는 문제네요.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R 더하기 L 더하기 C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단위가 다르다. 방금 말한 단위가 마이크로인치, 나노인치, 피코인치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옴이고 페럿이고 헬리면 더할 수 없겠죠.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유치한 거를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척척척 해낼 수 있지만 일단은 강의니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 볼게요. 단위 맞추면 여기를 XL 플러스 XC가 되겠죠. 자, XL 구하는 거는 오메가 L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메가는 2파이니까 2파이 FL 얘는 2파이 FC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J가 붙어줘야 되겠죠. J가 붙어줘야 되겠죠. 자,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는 여기 50kHz라고 나왔네요. 5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그 다음에 L은 미리헬리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겠네요. 약분. 그러면 이 친구 200파이가 되나요? 200파이. R은 여기서 820이라 나왔으니까 82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200이니까 그냥 200파이 쓰면 되죠. J 200파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이 친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J 2파이 FC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파이 똑같고 F는 50 곱하기 10의 3승이고 10의 3승 곱하기 C는 0.01 마이크로페럿이네요.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구해주게 된다면 이 친구는 10의 마이너스 8승 얘랑 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얘네들 하면 100파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파이분의 1000이 되겠네요. 그죠? 파이분의 1000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J가 마이너스 J로 밖으로 나와지게 되겠죠. 그럼 200파이와 마이너스 파이분의 100, 파이분의 1000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일단 지워볼게요. 자, 둘이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를 3으로 둘게요. 그러면은 얘는 600이 되겠죠. 600. 그리고 이 친구는 3으로 두게 되면 333.
마이너스 333인데 이 친구 그냥 300으로 둘게요. 그럼 두 친구 빼주면은 300이 되겠네요. 300 J 300이 되겠다. 그리고 820과 300을 보려고 딱 보니까 그냥 J가 없는, 허수 부분이 없는 상태로 뒀네요. 그럼 그 크기를 82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 루트 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해 볼 건데, 이 친구 820도 거슬리니까 800으로 바꿔줄게요. 800. 그러면 800 더하기 300, 800의 제곱 더하기 300이죠? 얘는 64 곱하기 100의 제곱이 될 것이고, 더하기 이 친구는 9 곱하기 100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100의 제곱, 100의 제곱이 공통이네요. 그러면 100의 제곱을 밖으로 하고 64 더하기 9로 바꿔줄 수 있겠죠. 물론 루트는 이렇게 씌워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00은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자, 위쪽으로 옮겨서 제가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답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00 나오면 루트 몇이에요? 더하면 73? 73이 되겠죠. 7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 곱하기 73인데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8이면 64하고 9면 81이죠. 8과 9 사이의 값이 있겠다. 그럼 여기에 8과 9 사이 값 4번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이를 했죠. 물론 제가 풀이는 직접 풀어봤지만 일단은 답이 877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해답지가 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거 풀 때 나는 답을 모르잖아.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때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한다면 3번에서 문제가 시간이 한 30분, 20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로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풀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저처럼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 타협을 하기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힘들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마음을 좀 비우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간단한 거니까 문제 제가 풀이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당연한 거를 잘 안 하셔서 불안해 하시거나 틀리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결국에 얘가 보기를 딱 봤을 때 300과 318은 가까이에 있지만 나머지 600과 800은 200씩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구하게 되면 일단 1번, 2번과 3번, 4번은 구분할 수 있겠구나를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3, 4, 5, 6 이라고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풀게 되면 이거 못 맞추겠죠. 이렇게 수치가 좁은 구간에 있으면. 하지만 이렇게 수치가 넓은 구간에 있으면 대략적으로 풀어도 풀 수가 있겠다. 운이 안 좋아서 1, 2번에 걸리게 된다면 그때는 풀어야 되겠지만 자세히 3, 4번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맞출 수가 있는 문제니까 이건 대략적으로 한번 풀어도 되겠구나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하는 거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친구와 대략적으로 구한 친구의 크기 차이를 비교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R은 정확한 값이니까 R은 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L과 XC의 뺀 거에 차이에 제곱을 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최종 공식이었죠. 우리가 이 공식을 먼저 뽑아낼 수 있겠죠. 회로 이론이나 전기 자기학 같은 경우에 공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식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보기를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XL과 XC를 구할 건데 XL은 2파이 FL이었죠. 자, 그러면 2파이 FL에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정확하게 200파이였죠? 정확한 값입니다. 200파이.
그러면 얘를 파이를 3.14로 두고 문제를 풀었을 때와 3으로 두었을 때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네모라면 대략적으로 제가 600파이라고 했잖아요. 600파이가 아니라 600이라고 했잖아요. 3이라고 두고. 자, 그랬을 때 네모가 커요? 600이 커요? 당연히 네모가 더 크겠죠. 그럼 내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친구보다 작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XC를 구하는 걸 볼게요. 2파이 FC였습니다. 이게 파이분의 1000이었죠. 파이분의 1000이었는데 파이를 어떻게 뒀어요? 3.14가 아닌 3으로 두고 333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동그라미라면 333이 더 크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했어요? 33을 버렸어요. 33을 버렸어요. 대략적으로 얘를 3.14라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33이나 버렸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300이 되겠죠. 300으로 두면 얘가 동그라미가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커졌다, 작아졌다. 좀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333 쓴 다음에 얘가 좀 더 크다라고 표시만 해두면 되겠죠. 근데 제가 굳이 33을 버린 이유는 계산도 하기 쉽지만 얘는 지금 네모가 더 커요. 근데 얘는 동그라미가 더 작아요. 그럼 얘는 크고 얘는 작다라고 한다면 계산할 때 마지막 최종에서 얘가 큰지 작은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확실하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보다 얘는 작았으니까 얘도 작게 하면 작아지겠죠. 내가 구하려는 값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33을 계산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생각할 때 얘도 작고 얘도 작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식도 작을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3을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더 작다는 거를 동그라미가 더 크다고 하는 걸 여기서도 체크를 했어요. 그럼 600과 300을 빼서 여기 300이 나왔고 제곱하고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20을 또 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별이라면, 별이 최종 답 아니라면 20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800의 제곱이 될 거고 무조건 별이 더 크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나왔던 게 100 루트 73이었죠. 이 73을 봤을 때 8 하면 64고 9 하면 81이니까 8과 9 사이에 있는 걸 고르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얘보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이 하나밖에 없죠. 4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무조건 이게 답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을 좀 가지게 됐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답이 좀 틀려지니까 나는 못 믿겠는데 하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좀 확신이 들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얘가 무조건 더 작아. 내가 구한 게 더 작아. 얘도 네. 그럼 최종식으로 봤을 땐 무조건 더 작겠네.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값을 고르자. 큰 값을 고르자. 이렇게 좀 확신을 하시고 문제풀이 하면 다시 되돌아서 검토하는 일도 좀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도 줄고 그리고 문제 고를 때 확실하게 고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숫자가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는 꼭 이렇게 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다 버리면 나머지 또 다른 문제들을 못 풀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 지로 저항이 모두 R 델타일 때 이를 등가 Y 결선으로 변환시키면 R, Y는 네모가 아니라 가로네요. 가로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사실은 답이 3분의 1 R 델타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는데 한번 하나만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R, A, R, B
R, C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Y결선으로 바꾸고 싶대요. Y결선으로. 그러면 여기에 임피던스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 꼭지점에 연결된 이 친구 구하고 싶으면 일단 RA, RC, RB를 전부 다 분모는 더해요. RA. 이거를 우리 델타에서는 RA라고 안 했죠? 여기를 꼭지점을 A, B, C라고 한다면 RAB, 여기는 RBC, 여기는 RCA라고 했었죠. 자, 그럼 RAB, RBC, RCA를 다 더해요. RAB 더하기 RBC 더하기 RCA를 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구하고 싶다 했죠? 여기 구하고 싶다 했으니까 이 꼭지점이랑 연결된 친구만 위에 분자에 곱해줘요. 그러면 RAB 곱하기 RB RCA네요. RC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이 친구의 등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모두 다 R 델타래요. 얘도 R 델타, 얘도 R 델타, 얘도 R 델타래요. 그럼 얘도 R 델타, R 델타, R 델타, R 델타, R 델타로 변하게 되겠죠. 그럼 둘이 계산해 보면 3R 델타 분의 R 델타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요렇게 약분되면 남는 게 3분의 1 곱하기 R 델타만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공식을 알고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변환할 때 3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냥 보자마자 풀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파형에서 디진 사인파에 대한 식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진 사인파니까 일단 사인 나오는 거는 다 나왔네요. 사인은 다 나왔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디진이라는 표현이 느리다라는 표현이고, 느리다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플러스 있는 거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대값을 보면 되겠네요. 요거 최대값. 자, 최대값 한번 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빨간색 선에 최대값은 30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30 써 있는 거. 30 루트 2 써 있으면 안 되죠. 최대값이 무조건 30이기 때문에 여긴 최대값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30 써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도 느려요? 45도 느리네요. 45도 써 있는 거 1번밖에 없네요. 1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비정연파 전압 E는 시그마 N이 1일 때 무한까지 더하래요. 시그마는 더해주는 거죠. EMN, IN, 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N을 커패시터 C에 인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커패시터 C는 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우리가 수식을 할 건데 이 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자, C에다가 인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했어요. 뭘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한번 봐봅시다. 전류파형은 전압파형, 전류파형은 전압파형, 전류파형은 전압파형, 전류파형은 고접합은. 뭐예요? 전류파형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E라고 전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E와 C를 가지고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쓸까요? 전류 I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에다가 이 전압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한번 다 써볼게요. C 곱하기 dt분의 d 하고요. 곱하기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E M N 곱하기 I
n sin 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n 그대로 쓴 겁니다. 잘 안 보여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길다 보니까 자 이거 여기다가 옮길 거예요. 미분할 때는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미분해 줄 건데요. 아 미분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미분해 주면 돼요. 자 c 써주고요. 자 요거 그대로 써줘요. 시그마 그대로 써줍니다. n은 1 무한대 써주고 이 mn도 상수죠.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in도 그대로 써줘요. 상수니까 in. 그리고 sin 여기 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n인데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sin은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변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 t 앞에 있는 값은 밖으로 나와주면 되죠. n 오메가 곱하기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n 이렇게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류파형이에요. 전류파형. 자, 전류파형은 코사인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위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n, 오메가가 곱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C도 곱해졌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인 파형과 이 코사인 파형이 여기다 이제 90도를 더하면 이제 사인으로 변할 수 있지만 파형 자체가 요게 앞에 있는 게 다 달라지니까 이상해지겠죠. 최대값이 커졌으니까 파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전류파형은 전압파형에 비해 고조파분이 매우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 n차원이 고조파잖아요. 1일 때는 기본파, 2일 땐 2고조파, 3일 땐 3고조파, 4일 땐 4고조파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조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압보다 전류가 여기 고조파 성분을 한 번 더 곱해주니까 고조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형이 전압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전류파형은 전압파형에 비해 고조파분이 매우 크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전류파형은 전압파형에 비하여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n이 들어가잖아요. 얘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겠죠. 자, 전류파형은 고조파분이 거의 없다? 고조파분이 n이 있는데 고조파분이 매우 거의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기 4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틀린 게 되겠다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비정연파 전압에서 C에다 인가할 때라고 했잖아요. C에다 인가할 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조파분이 엄청나게 크게 생겼죠. 근데 여기를 L로 두게 되면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 되겠죠.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고조파분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L에다 넣으면 고조파분이 적어지게 되고 C에다 넣으면 고조파분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한 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분해보고 미분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다가 한 번 주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기억했다가 그냥 나왔을 때 그냥 쓱 넘어갈래. 이거 고르고 넘어갈래 하실 분들은 지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고조파분이 거의 없다는 C가 아니라 L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다음 회로에서 ED는 14, D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직류분인 것 같죠? 직류분이 14, 여기 있네요. 직류분. 자, 이 M은 48 루트 2, M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이런 문제, 저희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었었죠? 네. 요렇게 구분해서. 근데 이 문제보단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20일 때 전류의 시료값은 했습니다. 문제를 이제 풀려고 보니까 거의 똑같은 문제였네요. 쉬운 문제였죠. 자, 직류분은 14의 제곱이고, 이 친구는 최대값 여기다 넣어요? 아니죠. 시료값 넣어야 되겠죠? 루트 2를 나눠줘야 돼요. 그럼 48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루트 안에 넣고 서로 벡터가 다르니까 크기 물어볼 때는 제곱을 이제 해서 더해줘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14의 제곱 플러스 48의 제곱을 하게 되면요. 이 문제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자, 14의 제곱은 계산해야 되는데 196이래요. 196 플러스 48의 제곱은 2030 이거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루트 2500이에요. 그럼 50으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0이 아니고 전류 물어봤네. 이건 전압이죠. 전압이 50이니까 여기 저항이 20이니까 이 20으로 나누게 되면 약분해서 2.5A.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딱 떨어지게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죠. 요게 계산하기 쉬워야 계산하고 딱 떨어지는구나 하고 풀면 되는데 얘 계산 다 시켜놓고 더해서 2500이니까 딱 떨어지지? 딱 떨어지는 문제야 라고 하면 약오르죠. 좀 그죠? 굉장히 약오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바꿔서 풀면 좋은데 간단하게 바꿔서 문제를 풀기에는 보기가 소수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가 없었어요. 얘가 간단하게 딱 떨어져야 20으로 나눴을 때 2점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인데 얘를 간단하게 두고 풀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일이 14 곱하기 14, 48 곱하기 48로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다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기를 봐달라고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1.6, 2, 2.2, 2.5는 보기 사이가 간격이 넓지 않죠? 이거는 이건 좀 불편해도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 얼렁뚱땅 문제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약올랐어요, 풀 때.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fs는 s 플러스 1,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의 제곱이 ft를 라플라스 변하는 함수일 때 ft의 초기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부분 분수로 바꿔가지고 문제 풀 수 있냐 하면은 풀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래 부분 분수로 푸는 거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부분 분수 나오면 이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풀어야 된다. 문제가 쉬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뒤로 가서 나중에 좀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초기가 혹은 무한대를 구하라고 하면 조금은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f, t. 얘가 t가 0. 초기죠. 이 초기일 때는 라플라스 변화는 이 친구 f.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리미트 t가 0으로 완전 초기죠. 리미트 극한이니까 f, t는 리미트 t가 무한대에 s, f, s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이번에 해체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얘가 무한으로 갈 땐 얘가 0으로 갈 때입니다. 그죠? 그럼 요것만 알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fs인데 여기에다가 s만 곱해주면 s에다 곱해주고 s를 무한대로 여기 t가 아니라 s인데 죄송합니다. s를 무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얘 초기값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보내줘 보도록 할게요. 무한으로. 자, SFS로 얘한테 S를 곱했어요. 그럼 얘한테도 S를 곱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약분이 되네요. 약분하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S 플러스 1,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 분의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얘랑 또 약분되네요.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 분의 S 플러스 1이 되고 S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무한대 플러스 1 분의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이 나오죠. 그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럼 얘를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무한을 넣어보자 할 수 있겠죠. 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초기값 구할 때 무한으로 보낼 거면 좀 더 쉽게 얘를 S의 제곱으로 다 나눠줘요. 그래도 수학적으로 다름이 없죠. 왜냐? 여기에다가 S의 제곱을 나눠준 거고 여기에다가 S의 제곱을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얘는 1이 되죠. 1 플러스 S분의 1 플러스 S제곱분의 1 분의 S분의 1 플러스 S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 얘는 0, 얘 0, 얘 0 되죠. 그럼 1분의 0이 되고 그럼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초기값 8번은 1번을 골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풀이 길게 쓰면서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분도 안 걸리겠죠? 이거 문제 푸는데. 근데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시간 없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수학은 또 어떻게 뭔가 수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정말 시간이 없다. 이거 풀고 다른 것도 많이 풀어야 된다. 아니면 이 문제만 풀면 넘어갈 수 있다 한다면 얘를요. FS네. 초기값이네. 그럼 여기다 S 곱해야 되네. 여기 S 곱하네. 그러면은 위에 분모 차수가 몇이에요? 분모 차수가 3차수죠. 여기 제곱이니까. S의 세제곱이잖아요. 여기 S 곱할 거니까. 그럼 분모는요. S의 제곱.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럼 S가 4차수죠. 그죠? 그러면 4승과 3승이고 S를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무한대인데 무한의 세제곱이고 여긴 무한의 4제곱이죠. 그럼 밑에 분모가 더 크죠? 분모가 더 빠르게 무한대까지 치솟겠죠. 이게 1, 2, 3, 4, 4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대까지 누가 더 빨리 가요? 4제곱이 더 빨리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더 빨리 무한이 되겠구나. 분모가 무한이 됐을 때 값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 이렇게도 고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찍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 문제 초기값 무한대 그럼 바로 무한대 넣고 풀어야지 하고 풀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시간 부족할 때 찍는 방법입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진회로의 전압 확대율 Q 첨예도네요. 첨예도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와 관계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첨예도 보면은 직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직렬. 어차피 보기가 첨예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첨예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직렬일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기 1번 공진곡선의 첨예도라고 나왔는데 이게 Q는 B, W, F, 제로. 이게 공진주파수죠. 이 BW는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즉 이게 공진주파수일 때 대역폭이니까 공진곡선의 첨예도를 나타내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 1번 맞는 게 되겠고요. 자, 공진시의 전압 확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진시의 전압 확대비 VL에 걸리는 공진대입니다.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어떻게? QV가. 그래서 얘의 Q가 전압을 확대해 준 거예요. 이 첨예도가. 그래서 전압 확대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진 시에 이 수식으로 전압을 얼마만큼 확대했는지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자, 공진회로의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가 무엇이냐? 우리 Q를 구할 때 직렬 기준이라고 했어요. 요 두 개는 뭐 그렇다 쳐도 요 밑에 거는 직렬 공식입니다. 자, 얘는 R분의 XL이고요. 얘는 R분의 XC가 돼요. 그럼 얘는요, R분의 XL은 그냥 R분의 오메가 제로. 얘 오메가는 뭐예요? 공진각 주파수죠. 공진각 주파수에다가 요거 한 거죠. 오메가 L. 그 다음에 얘는요, 오메가 제로 CR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첨예도에 따라서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공진회로에서의 에너지 소비 능률이라 했는데, 능률은 우리가 역률을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역률을 표현하는 거고 1, 2, 3번은 첨예도가 되겠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좀 틀리라고 난 개념 문제 같아요. 첨예도 공식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 개념 문제다. 심지어 회로 이론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좀 틀리라고 낸 개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맞추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첨예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도 어려움 없이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이런 어려운 개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게 신규 문제라고 하면 신규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개념이 신규 문제로 나오게 됐을 때 너무 다양한 문제가 신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다음 회차에도 이런 어려운 개념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로 이론에 나온 공식들 중에 좀 어려웠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공식만 외우기도 힘들었던 거를 개념까지 또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은 역시 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공부 좀 마무리 잘 하시고 시간 되실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여기까지 풀었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회에서 IR 미리 암페어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전류 물어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전류 들어가고 있죠. 그럼 여기와 여기에 나눠지는 전류가 되겠다. 그리고 전류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냥 전류 분배 법칙 쓰면 되겠죠. 얘는 합분의 곱이니까 2분의 3이 되겠고 얘랑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3분의 5가 되겠다. 그러면 이 2kΩ과 요 3분의 5kΩ의 전류 분배 법칙 합분의 얘도 계산하기 쉽게 3분의 6으로 바꿔주고 위에도 내 거 남의 거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1분의 3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11분의 6인데 이렇게 33 3 곱하기 6 해서 약분해주면 11분의 6 맞죠? 11분의 6 약분해서 11분의 6 곱하기 10이니까 11분의 60 1번이 정답이다. 9번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10번 문제는 쉬운 걸 내줄게 라고 우리한테 굉장히 쉬운 문제를 준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하게도 보너스 문제죠. 네,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다음 회로의 양 단의 등가 저항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보자마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제 생각인데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는 것 같아요. 문제 풀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제가 봤다? 그러면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이거 건드리기가 쉬워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건드렸을 때 굉장히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한번 끄적여 보세요. 네. 이렇게 막 저처럼 막 이거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히스톤 브릿지는 없나 하고 막 보세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옆에서부터 차근차근 없애주면서 풀면 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 때 조심해야 될 게 요런 거 봐서 이게 히스톤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건들면 쉽냐면, 자, 이 친구 있죠? 위에 있는 친구. 자, 이 친구 보니까 여기가 노드고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럼 2옴과 2옴이 직렬 연결로 4옴이 되겠죠. 그리고 이 4옴과 4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럼 4옴과 4옴이니까 2옴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얘 없어지고 얘가 2옴으로 바뀐 이런 그래프, 이제 이런 회로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2옴과 1옴을 보니까 델타 결선이에요. 그죠? 델타 결선을 얘를 Y 결선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등가 했었죠? 델타 결선을 Y로 등가 변환하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자, 일단 여기 꼭지점 뭐 안 두고 할게요. 요 저항들 전부 다 더해줘요. 1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계산하죠. 그냥 계산하고 쓰죠. 1 플러스 2는 4 쓴 다음에, 자, 먼저 여기를 알고 싶다. 1 곱하기 2. 여기를 알고 싶다. 2 곱하기 1. 여기를 알고 싶다. 1 곱하기 1. 해주면 얘는 0.5옴, 얘는 0.5옴, 얘는 0.25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모양이 이렇게, 여기가 0.5, 0.5, 0.2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요거랑 무슨 연결돼 있어요? 노드 연결한 거 하나도 없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안 그리려 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Y결선으로 변하면서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하고, 여기도 Y결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지금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그리고 여기에도 요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요렇게 연결된 형태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는 다 노드가 있지만 얘랑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랑은 그냥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분배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합쳐줄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을. 그럼 1.5 더하기 0.5, 1.5 더하기 0.5가 돼서 어떤 모양이 되냐? 자,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에 Y결선 하나 있는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휘스톤 브릿지 모양이죠. 자,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가 같은지만 보면 되겠죠. 여기 1.5 더하기 0.5 했으니까 2. 여기도 2고, 여기 밑에도 2고, 여기 밑에도 2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0.255옴인데 2 곱하기 2 같고 2 곱하기 2 같으니까 휘스톤 브릿지로 얘 무시할 수 있죠. 그럼 남는 거 2옴과 2옴이 직렬 연결된 4옴과 2옴과 2옴이 직렬 연결된 4옴이 병렬 연결된 구조네요. 그럼 4와 4가 병렬이니까 최종 합성 저항은 2옴이 되겠다.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풀이 방법이야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델타를 y결선으로 바꾸니까 1.5 더하기 0.5에서 2가 되고 히스톤 브릿지까지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출제자분께서 이렇게 풀어라 라고 의도하신 것 같아요. 네, 딱딱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웠죠? 네,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장에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이산적인 연산 증폭기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딱 하나의 규칙만 좀 기억하시면 쉽게 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규칙이 뭐예요? 이상적이다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 V-와 여기 걸리는 전압 V+가 서로 같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의 전이가 같으니까 둘 사이에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거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나왔으니까 이번 시간은 12번까지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고 싶은 게 Vout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달래요. 그러면 키르이호프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V1 입력 전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와 요렇게 피드백 저항을 통과해서 출력 단자로 나가는 전류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기를 들어가는 전류를 V1이 아니라 I1으로 하겠습니다. I1는 I2여야 된다. 이게 I2면 왜요? 이쪽으로 전류가 갈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V-, V+가 같고 이쪽으로 전류 흘러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을 거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1부터 구해볼게요. I1은 V1에서 V-로 가는 거죠. 그래서 V1 V-가 분모가 되겠고 저항은 1kΩ, 얘도 2kΩ 똑같으니까 1 쓰도록 할게요. I2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V-에서 Vout으로 가는 거니까 V- V out 하고 분모가 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풀어줄 건데 V-값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V+가 접지되어 있대요. 그럼 전이는 0V가 되겠죠. 그럼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니까 0V와 V-, V+, V- 같으니까 V-도 0V가 되겠다. 그러면 V1 0은 2분의 마이너스 V out이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게 V out이니까 2랑 마이너스랑 같이 넘기게 되면 V out은 마이너스 2V1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좀 다양한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V-와 V+가 같고 V+와 V- 사이의 전류는 전이가 같으므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까지 풀었는데 어떤가요? 저랑 같이 풀어서 좀 쉽게 느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도 뭐 막히는 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풀이할 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죠. 몇 개를 빼고 한 2문제 빼고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2026년에 나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26년 문제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난이도가. 그런데 26년 문제들이 좀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이유가 좀 우리가 사용하던 공식이 조금 틀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봤던 회로도 있죠. 11번 문제였나요? 요 문제. 요런 문제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회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요하는 헤이스턴 브릿지이지 않을까? 델타 결선이지 않을까? 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더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른 회차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문제들 좀 어려워 보이는데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 풀 때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회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자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저는 이런 문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보는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로 보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곤란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지만 시험 볼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태분형 등가 회로에서 등가 저항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로 풀려고 봤는데 너무나 쉽죠. 뭐 태분한 전압도 구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등가 저항만 구하래요. 등가 저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회로를 바라봤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죠. 물론 전압원은 단락시켜야 되겠고요. 전류원은 개방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kΩ과 1kΩ과 1kΩ이 직렬 연결된 게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2kΩ이 될 것이고 2kΩ과 2kΩ이 병렬이니까 1kΩ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2번. 네, 13번 아주 가볍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가 0에서 닫힌다. 전압 VT의 시정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T는 0보다 큰 초에서 회로는 정상 상태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VT의 시정수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T는 0이다. 뭐 0과 같거나 뭐 0보다 큰 쪽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때에서의 시정수 구하라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일단 스위치를 한번 닫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압원이 이 원 볼트 전압원이 이렇게 돌아가는 회로가 구성이 되죠. 그럼 스위치가 닫았을 때는 이 회로는 없는 것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커패시터 입장에서는. 그죠? 이 회로가 영향을 아예 안 줘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두고 뭘 구하래요? 시정수를 구하래요. 시정수 타우를 구해달래요. 자, 보면은 지금 C, 정전 용량, 커패시터와 얘네 둘이 저항 R이죠. R이 어떤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죠. R과 R끼리 병렬이고 C와 R끼리는 뭐예요?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시정수 RC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RC. 자, 그러면은 우리 C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저항들 병렬 연결이니까 0.5, 2분의 1kΩ이 되겠죠. 2분의 1kΩ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고, 얘는 10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 단위는 맞춰줘야 되겠죠. 단위는 맞춰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500옴이 되겠고, C는 10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승.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 이 친구들은 5 곱하기 10에 4승이 되겠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0.05 세크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에 1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이미 소자의 전압 V는 125sin 377t를 인가하니 전류 I는 50cosine 377t가 흘렀다면 이 소자는 무엇인가? 순저항, 저항과 리액터, 커패시터, 리액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위상관계만 알면 풀 수 있겠다. 그러면은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알아내면 되겠어요. 근데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에요.
그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볼까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50 사인 똑같이 써주면 돼요. 377t 한 다음에 여기다가 90도를 더해주면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 자, 근데 얘는 377t고 얘는 플러스 90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마이너스는 느리다 해서 뒤진 위상이다 했는데 얘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는 빠른이죠. 빠르다.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친구 커패시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만약 위상이 같았으면 순 저항이겠고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리액터가 됐겠죠. 근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커패시터 3번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RLC 직렬 회로의 등가 임피던스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거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다 더해주면 되겠죠. 직렬, 연결이니까. 그러면 여기 각 주파수 오메가도 좋네요. 1로. 그러면은 2옴 플러스 J, 3 플러스 얘는 J분의 1. J분의 1이겠네요. 그럼 얘는 2 플러스 J 3 마이너스 J 1이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J 2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16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두 번째 시간은 아주 간단한 문제들로 넘어가고 있네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다음 회로에서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IC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지금 이 친구도 병렬, 이 친구도 병렬, 이 친구도 병렬이죠. 그러면은 여기 삼각도 0이니까 여기도 3V, 여기도 3V, 여기도 3V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임피던스니까 예, 마이너스 J100만 있어도 임피던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뭐 물론 XC네요. XC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만 편의상 그냥 XC라고 할게요. XC분의 전압 V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의 값으로 올바른 거니까 마이너스 J100분의 3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0분의 3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J 위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J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100분의 3인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미리암페어라고 물어봤죠. 이건 그냥 암페어인데 미리암페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J 30mA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도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거 뭐 함정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13번부터 17번까지 연달아서 이렇게 쉽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풀면서 맞나? 하면서 했는데 답은 계속 맞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괜히 불안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됐겠죠. 내가 보는 거 7급 맞는데 하면서 25번 있나 체크하고 풀었어요, 저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회로에서 이옴의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쉽죠. 왜 그러냐? 자, 여기 전원이 얘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고 얘는 이 친구 소자를 한번 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옴에 걸리는 전압은 2V예요. 병렬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얘는 2V가 걸리니까 2분의 2 제곱하면 되겠죠. 왜? R분의 V 제곱하면 이게 전력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뭐예요? 2W.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정답이 2번이래요. 2번. 그러면 내가 전화번 이 친구가 영향을 주는데 내가 뭔가를 착각해갖고 내가 뭔가 누락을 했나 보다 하고 여기를 지운 다음에요. 얘를 중첩의 원리로 풀어봤어요. 전화번이 전 2개면
제가 전화번 두 개면 어떻게 한다 했죠? 중첩의 원리 좋아해서 중첩의 원리로 푼다 했죠? 그래서 전압1 볼트 볼트고 하니까 얘를 단락시켜서 보니까 얘랑 얘랑 병렬로 연결되네요. 그럼 얘 2볼트, 얘 2볼트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를 단락시켜 볼게요. 자, 이 친구를 단락시켜 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나요? 못 가죠. 여기가 단락됐으니까 이쪽으로. 즉, 여기 2볼트 걸리는 걸 얘가 영향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얘 걸리는 전압은 2분의 2 제곱해서 2가 맞는데요. 답은 2번이래요. 그래서 왜 2번이 나오나?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법으로 쓰면은 답이 1이 나오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페이저 값 앞에 있는 이 2가요. 저희는 시료값으로 알고 풀었죠. 시료값. 근데 얘를 최대값으로 두고 푸니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얘가 최대값이면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최대값. 그리고 최대값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2분의 2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으로 풀어내니까 2분의 2 해서 1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모든 문제에서 모든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공학 계열에서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약속을 했죠. 공학에서는 페이저 앞에 있는 값은 최대값이 아니라 시료값이다 라고 저희가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90%, 95%의 문제는 전부 이걸로 풀렸습니다. 네, 시료값으로 다 두고 풀었어요. 근데 풀렸어요. 근데 가끔 최대값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기에 정답이 없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게 최대값이다 라는 제시도 안 해주셨고 보기도 2와트와 1와트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출제 오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여태까지 공부하신 분들의 머리가 조금은 골치 아파질 것 같긴 한데, 원래 오리지널. 자,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학문이라고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학문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과정도 학문이고, 아니면 이게 생겨나는 것도 학문이죠. 무언가를 배울 학이니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학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논문이죠. 논문을 가지고 증빙을 해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학문이 되겠죠. 근데 이 논문, 그리고 오리지널에서는요, 페이저 값에 나오는 저 수치를 최대값으로 써요. 최대값. 최대값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리지널로 생각을 하면 최대값이 맞으니까 최대값으로 푸는 게 맞아서 정답이 2번이에요 라고 하고는 싶은데, 우리가 배울 얘가 구분을 한 이유가 이 학문이라는 게 배움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알아낼 때 뭔가 계산하기 쉽게끔 만드는 것들이 공식이고, 그리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학문이잖아요. 그런 게 학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것, 이것도 시험을 치는 과정을 배우는 것도 학문인데, 우리가 배운 학문에서는 얘를 시료값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90%에서 95%는 시료값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시료값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지문이? 2개 나왔어요. 2도 있고 1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이게 말실수를 할까봐 좀 그런데 이게 시료값으로 풀었을 때 이게 최대값으로 풀었을 때인데 이 보기가 두 개가 나와버리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시료값으로 풀었을 때가 정답인지 아니면 최대값으로 풀었을 때가 정답인지를 골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대값으로 풀었을 때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뭐 최대값으로 풀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명백한 문제 오류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답이 나왔잖아요. 1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 오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페이저값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 최대값이다 라는 말을 안 적은 것 때문에 문제 오류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여태까지 최대값이 아닌 시료값으로 이건 시료값이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2번이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걸 최대값으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요. 이 최대값으로 나오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선 이게 시료값으로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시료값으로 풀린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문제는 지문에요. 시료값으로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오네 하면 최대값을 넣고 풀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료값도 나올 수 있고 최대값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최대값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한번 넣어서도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문이 이렇게 같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보기가 1번으로 되어 있고 문제풀이 방법에 이상은 없잖아요. 최대값으로 두고 풀면 풀리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 문제는 페이저값 앞에 최대값을 넣었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만약에 시료값으로 풀었는데 2번을 했어요. 그럼 얘 검토할 사항이 있나요? 또 최대값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려웠다. 3번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8번은 3번으로 찍으신 분들은 시료값으로 풀으신 거고 2번을 찍으신 분들은 최대값으로 풀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이 페이저값 앞에 있는 값은 무조건 시료값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풀이에 용이한 시료값을 우리는 집어넣고 제시를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래 오리지널 학문에서는 원조의 학문에서는 최대값을 집어넣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거 뭐 최대값 넣나 시료값 넣나 어차피 복소수에서 또 이게 뭐 계산해 줘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시료값 넣어두고 복소수는 복소수로 생각하고 얘는 그냥 시료값으로 계산하자 그래서 시료값 넣자 라고 해왔던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시료값 원래는 최대값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뭘로 나온다? 시료값 근데 이번 문제는 최대값으로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회로에서 부하에 가장 많은 전력이 전달될 수 있는 부하 저항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 보시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죠. 여기가 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저항만 나왔어요. 그럼 저항 성분 3 해가지고 2번 고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넘어가실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얘도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얘 포함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3 플러스 J 4가 이 값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J가. 그럼 얘 어떻게 해주냐
4 떼고 3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3제곱 플러스 4제곱으로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크기를,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면 돼요. 그럼 몇이에요?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J 없으니까 3만 써야지 하고 쓰시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2번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임피던스의 크기를 보시면 돼요. 크기. 아시겠죠? 그럼 얘는 부하 저항의 값이잖아요. 임피던스가 아닌데요? 하더라도 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임피던스 값과 저항이 같아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피던스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옴이죠? 옴은 저항의 단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크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1차 저역 통과 필터의 대역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 이거 필터 물어보고 있고, 여기 커패시터 있죠? 아, 이게 저역 통과 필터구나. C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오메가 필터 대역폭 구할 수 있겠죠. 오메가 C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RC분의 1이죠. R은 1kg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C는 10 피코네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마이너스 12승. 자, 그럼 요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11. 요렇게 약분해서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면 10의 8승이 되고, 근데 단위가 메가가 붙었어요. 메가. 그럼 메가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되겠죠. 그럼 10에 2승 메가가 될 것이고 10의 2승은 100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신호 FT의 라플라스 변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0이고요. 최대값이 1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봐도 돼요? 계단함수라고 봐도 되겠죠? 계단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일 때는 시간이 0 미만일 때고 1일 때는 이제 0보다 클 때, 0과 같거나 클 때를 이제 1로 두는 거죠. 계단함수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시간은 2초, 4초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니까 u t-2와 u t 마이너스 4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 줄 건데 요거 u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똑바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u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초일 때 4초일 때 보면 얘는 0에서 1로 올라갔죠. 그래서 플러스, 얘는 1에서 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u t-2 마이너스 u t-4가 될 거예요. 근데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계단함수 u는 s분의 1이죠. 그래서 s 쓰고요. t-2는 2에 마이너스 2s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s분의 u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2에 마이너스 4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s분의 마이너스 2s, s분의 마이너스 4s에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다음 시스템에 인가된 입력 신호 ut-1일 때 출력 신호 yt의 최종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최종값 무한대, 시간이 무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ut-1이니까 이거 계단함수네요. 그리고 출력 신호 yt 소문자로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라플라스 변환이 되어 있다면 역변환을 해줘라 라는 말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 친구 전달함수라고 해서 hs라고 봐도 되겠죠. s로 쓴 이유는 얘가 라플라스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ys 라플라스 변환으로 한번 봐볼게요. ys는 hs 곱하기 여기가 y니까 출력이
y니까 입력을 x라고 할게요. x, s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얘 지금 입력 부분이 ut-1이에요.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 줘야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했으니까. 그럼 얘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예요? 아까 했던 거 s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s가 되겠죠. s분의 2에 마이너스 s가 되겠다. 얘는 라플라스 변환돼 있으니까 얘네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y s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yt잖아요. 이거 역변환하면 될까요? 그렇죠. 역변환하면 돼요. 부분 분수 쓰고 이래가지고 역변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t가 무한으로 갈 때, t가 0으로 갈 때 쓸 수 있는 게 있다 했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혹은 t가 무한으로 갈 때, f, t는 리미트. s가 얘 0일 때는 무한. 무한일 때 0 해가지고 S, F, S다 라고 했던 공식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S 붙일게요. S. 그럼 여기에다가 또 S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식을 써주면 S 곱하기 S분의 2 마이너스 S 승 곱하기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전달함수.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분의 S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0을 넣을 건데 0을 넣어야 t는 무한으로 가는 초기 값을 알 수 있겠죠. 우리한테는 요거 출력값을, 최종값을, 출력을 알아낼 수 있는데 여기다 0 넣어버리면 그냥 다 0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왜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하셔야죠. 정리. 자,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곱하면 뭐만 남아요? 2의 마이너스 S 승 곱하기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S 플러스 3 해보세요. 이래도 0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0 한번 대입해 볼게요. 0 플러스 0 플러스 2 분의 0 플러스 3은 뭐예요? 2분의 3 2의 마이너스 S 얘 0 넣으면 2의 마이너스 0이죠. 2의 마이너스 0은 그냥 2의 0승이잖아요. 2의 0승은 뭐예요? 1. 그래서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최종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yt. 근데 여기 보기에는 없죠. 이게 10, 15, 1.5.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여기까지 구했는데 여기다 0 넣어가지고 0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죠. 그러니까 얘 약분하는 거 꼭 하고 최종값으로 만든 다음에 약분할 건 해보고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나왔다시피 무한분의 무한은 1이에요? 아니죠. 이거 그냥 무한분의 무한 나오면 1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없앨 거 다 없애가지고 계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풀이가 조금씩 필요해요. 수학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약분 꼭 해서 최종값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 y 파라미터 중에 y11을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우리가 z11은 뭐 이렇게 대각선 해가지고 뭐 이거고 해서 행렬 2 곱하기 2 행렬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럼 z11 구한 다음에 y니까 어드민턴스네. 그럼 역수만 취하면 되겠다 하면은 참 좋겠지만 안 돼요. 그거는 행렬을 역행렬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행렬 한 거를 y 델타 한 다음에 z22 y 델타 분의 z22 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회차에서도 한번 썼던 건데 이거 은근히 잘 써먹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y11 v1 플러스 y12 v2는 i1 y21 곱하기 v1 플러스 y22 v2는 i2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뭘 구하래요? y11을 구하래요. y11 구하려면 여기가 0이 되면 돼요. 그죠? 여기가 0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를 단락시키는 겁니다. 여기를 단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단락시키게 되면 임령에서 바라봤을 때의 합성 저항을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를 단락시키게 되면 V2는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I1은 Y11 곱하기 V1이 돼요. 그럼 Y1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V1 넘어가서 V1분의 I1이 되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Z분의 1 아닌가요? Z의 역수. 그죠? 그래서 어드민턴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Z 뭐예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구해볼까요? 1과 1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병렬되어 있죠. 그럼 얘 병렬이니까 얘 0.5,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 그럼 2분의 3이 Z니까 Z분의 1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거 Z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역행렬로 해서 풀어야 된다 했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번. 자, 100 마이크로패럿의 용량을 갖는 커패시터 양단에 1V의 직류전압이 충전되었을 때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했는데, 저장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CV 제곱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은 C랑 V를 구하는 방법이 다른가 하고 봤더니 V 주어졌어요. 1V로. 친절하게 제곱해도 1인 1로 주어졌어요. C는 찾아야 되나 했더니 C도 주어졌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마이크로인데, 얘도 마이크로 줄로 나왔네요. 얘는 볼트인데, 얘가 볼트면은 단위 맞춰줄 필요 없죠. 얘 마이크로 어차피 나올 테니까. 그럼 그냥 100 써주고 1 곱해주면 50 마이크로 줄이네요. 그래서 정답 1번. 네, 마지막 문제 와서 굉장히 쉬운 문제 하나 줬습니다. 자, 25번. 자, 다음 회로의 입력 전압으로 VIT는 4 코사인 10T 플러스 4V가 인가되었을 때 150ohm의 저항이 소모하는 평균 전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볼 건데 VI를 보니까 4 코사인 10T 플러스 4래요. 무슨 소리예요? 교류분과 직류분이 섞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전압 분배 법칙으로 이쪽에 인가되는 전압을 교류분과 직류분을 구한 다음에 R분의 VAC 제곱은 해서 PAC 교류 전력을 구하고요. R분의 VDC 제곱을 해서 직류분을 구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몇으로 분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과 150이니까 합분에 내 거 남의 거, 내 거 해주면 되겠고, 이 친구 먼저 계산하면은 50으로 나누면 4분의 3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거 곱해주게 되면 4 코사인 10t 플러스 4 곱해주면은 약분 되고 3 코사인 10t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교류분부터 구해주게 되면 R분의 3 그대로 넣나요? 루트 2분의 3으로 넣어야 평균 전력이 되겠죠? 실효값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제곱해주게 되면 R은 150이죠. 150분의 2분의 3이 되겠어요. 그죠? 자, 150분의 2분의 3. 얘 먼저 또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50분의 3의 제곱이죠? 얘는 몇이에요? 3으로 나눠주면 50분의 3이 되고, 얘는 100분의 6이죠?
그래서 0.06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0.06와트. 그러면 얘랑 분모가 2분의 1로 반 줄었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의 절반 0.03와트가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0.09와트가 되겠다. 그러면 와트인데 밀리와트로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해서 90와트.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이거 왜 약분 안 하고 요거부터 약분을 했냐? 원래는 여기를 DC로 먼저 두고 풀려고 했거든요. 문제 풀 때.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기가 좀 뭐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푼 이유는요. 국무원에서 뭔가 비교하는 군이 나오잖아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150, 밑에도 분자가 150 하면 얘를 약분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거에서 힌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시고 서로를 비교하시거나 아니면 더했을 때 약분되네, 곱했을 때 약분되네 하는 걸 찾아서 풀어주시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약분하려면 여러분들 빨리 약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조금이라도 10초, 20초라도 걸리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얘 절반이네 하면은 5초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걸 얘는 이거 막 하다가 하다가 0.03 얘는 0.06 해버리네 하는 것보다 그냥 둘 다 빨리 구해서 어차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구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해야 될 거 약분 좀만 늦게 했다가 약분 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는데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25번 그리고 요 23번 문제 25번 문제는 아니고요. 23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요 22번 문제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포함이 돼 있어서 푸실 수 있을 분들은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단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었잖아요. UT는 S분의 1 이거 많이 하셨으니까 그 S분의 1만 아시더라도 4번 고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만 찍을 때는 UT네 이거 1이네 그럼 UT로 할 수 있겠네 그럼 S분의 1일 거야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니다 요거다 하고 찍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없을 때 제가 찍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문제풀이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밑에 S밖에 없죠? 얘 보니까 1밖에 없으니까 얘 UT죠? 계단함수죠? 그러니까 4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풀 때 시간이 없을 땐 이렇게 찍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죠. 20번도. 네, 필터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요 문제도 틀린다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3번과 2번 중에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가 최대값으로 구했을 때 구해지는 문제니까 확인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거는 좀 많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일 것 같다라고 했었죠. 중첩의 원리로 안 풀리니까요. 다음 17번부터 13번까지는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이번 난이도를 보자면 방금 18번 문제를 제외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좀 진짜 틀리기 너무나 쉬운 문제였으니까 18번은 제외하고라도 뒷문제에서 한 3, 4문제 정도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풀었던 문제와 포함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는 이 문제는 좀 고난이도니까 맞추지 마라고 하는 함정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가 한 2, 3문제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2문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3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만 봤을 때는 쉬운 편이긴 하나
자, 또 말씀드릴게요. 사고력이 요하는, 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난이도는 쉽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 문제 풀이는 쉬워도 체감되는 난이도 자체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나쁘지 않죠. 좀 많이 배울 거를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풀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가 됐고 시험을 앞으로 치셔야 될,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셔야 될 분들은 1번부터 25번까지 전부 다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좀 신규 문제가 좀 출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규 문제 아닌 문제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로 포진이 되어 있긴 하나 그 문제를 살짝씩 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26년 해로 이론 7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